205페이지 23번부터 49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05페이지 23번입니다. 제도 도면 작성 시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할 때 쓰이는 선은 언선, 숨은선입니다. 이걸 또 음선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중간 굵기인데 외형선 굵기의 한 2분의 1 정도 됩니다. 은선, 음선, 숨은선 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선이라고 합니다. 파단선이 아닙니다. 파선.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선, 그 다음에 은선, 그 다음에 숨은선. 죄송합니다. 잘못됐죠. 그 다음에 파선 이렇게 됩니다. 숨은선 여기에서는 좀 음선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에요. 이거는 뭐냐면 구멍에다가 축을 우리 끼우는데 구멍에 여기 보니까 위치 소형차는 45보다 플러스 0.0이 오고 아래 치수 허용차는 0입니다. 축의 치수는 위치수 허용 치수가 45에서 마이너스 0.0099고요. 아래 치수 허용차는 45에서 마이너스 0.02 옵니다. 이걸 끼워 맞춤하려면은 축의 치수 제일 위치수 허용차도 45가 안됩니다. 근데 구멍의 치수 제일 아래 치수 허용차도 45mm입니다. 45mm입니다. 그건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헐거운 끼워 맞춤은요. 자,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가요. 축의 최대 허용 치수보다 같거나 클 때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구멍 최소 허용 치수가요. 축의 최소 허용 치수 차가 틈새일 때입니다. 그래서 즉 쉽게 말하면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와 축의 최소 허용 치수의 차가 최대 틈새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억지 키워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축이 구멍보다 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 최소 허용 치수가 축의 최대 최소 허용 치수에 비하여 항상 작은 결합입니다. 쉽게 말하면 축의 최소 허용 치수와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의 차가 그게 이제 최대 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와 축의 최대 허용 치수와의 차가 뭐냐면 최대 점수의 크기가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이해를 잘 하시고, 요거 그래서 헐거운 끼워 맞춤일 때는 뭐 쉽게 말하면은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가 축의 최대 허용 치수보다 클 때는 이거 헐거운 끼워 맞춤이고, 또 쉽게 말하면은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가 축의 최소 허용 치수보다 작을 때는 억지 끼워 맞춥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얇은 판으로 된 입체 표면을 한 평면 위에 펼쳐서 그린 도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개도라고 합니다. 전개도는 입체 도형을 한 평면 위에 펴놓은 그림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3차원 물체를 2차원 평면에 나타낸 것을 전개도라 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동용 기계 요소에서 KS 기어 제도 방법에로 적합한 것은 이건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잎봉우리의 원은 이 끝원입니다. 그래서 잎봉우리의 원은
이거든입니다. 이거든은 굵은 실선 적용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입봉울이라는 것은 이건 원입니다. 이거는 굵은 실선을 적용한다. 맞죠? 그죠? 피치원. 피치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피치원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굵은 1.쉐선이라고 하는데 가는 1.쉐선입니다. 이 뿌리원은 가는 실선입니다. 이 끝원은 굵은 실선으로 그리며 정면도를 단면도로 도시할 때 이 뿌리원은 굵은 실선으로 도시합니다. 자, 여기에 배별기에 이 끝원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 끝원은 이렇게 이제 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제강 공정에서 탈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경우로 부적합한 것은 탈탄 속도를 빠르게 할 때는 이제 탈탄에서 슬래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재 유동성이 좋을 때입니다. 온도가 높을 때이고요. 염기성 강제와 유리 FU가 많을 때인데 철광석 투입량이 적을 때가 아니고 많을수록 제강 반응에서 탈탄 속도 빨라집니다. 이것도 몇 번 설명이 되었습니다. 31번 저취절로, 그러니까 절로 밑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 저취절로의 내화재가 산성재료인가? 산성재료, 이게 이제 배쇄모입니다. 영국에서 제일 먼저 전로가 생겼을 때는 원료도 품위가 좋고 그래서 내화재료를 이 지표면에 많이 있는 산성재료를 썼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런 게 아니겠지요. 열풍로가 있습니다. 열풍로. 열풍로는 뭐냐면 우리가 고로나 코크스로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거 CO 가스가 나옵니다. 이게 열을 많이 갖고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코크스로에서 나오는 게 COG, 고로에서 나오는 것은 BFG, 여기에는 수소나면은 CO 가스나 이런 게 많아요. 이걸 그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열풍로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공기를 고로에 바로 불어 넣는 것보다 이 찬 공기를 열을 가하고 이제 추결실 추결했다가 다시 뜨거우니까 또 이제 공기가 섞어서 이제 고로로 보내줍니다. 그럼 효율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열풍로는 둥근 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도움이라고 하는데 내연식 열풍로는 그 한 개 도움 안에 그 예열실, 추결실이 예열실, 추결실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예열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연소실이라고 하면 된다. 왜 그런데 예열식이라 하고 또 연소실 했냐면 이 열을 가열해 주니까 예열을 했다 이런다. 그럼 공기가 뜨거워지잖아. 이걸 바로 안 보이는 때는 추결실에 내화 벽돌로 체크식으로 쌓아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뜨거운 열을 보내놓으면 그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예열식이나 예열실이나 연소실이 같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돈이 올까 봐서 여기에서 예열 추결실에다가 연소실 추결실 했습니다. 어쨌든 내연식 열풍로는 한 개 도움 안에 연소실하고 추결실을 한꺼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만 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복잡하고 분리벽이 열을 많이 받아서 손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건 대형 열풍로는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요즘은 외연식 열풍로를 씁니다. 추결실, 예열실 해도 되고 추결실, 그 다음에 연소실 해도 됩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두 개 되어 있고 그 통로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량 생산용 열풍로입니다. 추결실, 연소실 독립되어 있어 대량 처리 가능한 열풍로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 차이에 의한 균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온 송풍이 가능한 열풍로가 외연식입니다. 요즘은 외연식을 대량 생산이니까 외연식을 사용한다는 것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순산소 320kg F를 얻고자 할 때 필요한 공기양 normal 세제곱미터는 단 공기 중의 산소양은 약 21%라고 규정합니다. 그럼 공기량 대 산소량은 뭐냐 하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산소량이 0.21%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산소량은 0.1로 또 나눠버립니다. 산소가 320이죠. 그러면은 0.1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523.8이 됩니다. 1523.8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 비는 부피비로 환산할 때 산소 원자는 30입니다. 부피비로는 22.4리터입니다. 그래서 32 대 22.4는 1523.8 대 X 하니까 요거는 1067 노멀 세제곱미터다. 요걸 자꾸 몇 번씩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거 실기에 나올 때도 얼마든지 알 수 있겠죠. 33번 제강산화제로 사용되는 철광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내놨습니다. 인황적은 적철광이 좋다. 맞습니다. 적철광이 좋고요. 크기가 약 10 내지 50mm도 적당하다. 그것도 맞고요. 수분이 적어야 한다. 맞습니다. SiO2 약 30%, SiO2 약 30% 이상 함유되는데 여기 아닙니다. 산화제 철광석 때 산화제 철광석은 산성성분 SiO2나 Al2,3는 TiO2 요거는 적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함유하면 안 됩니다. 전기로 조업 도중 전류가 낮을 때 조정하는 아크 굵기는요. 전류가 낮을 때 아크 굵기는 가늘게 조절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33페이지, 33번까지 또 마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35번. 아크식 전기로의 주 원료에 속하는 것은 철광석, 고철, 소결광, 복사이트인데 고철이죠, 그죠? 복사이트는 불입니다. Al2O3, 알루미늄의 주 원료로 철반석이라고도 하며 수산화 알루미늄 광물의 집합체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울산에 가면 지금 울산 알루미늄이라는 알루미늄 재련 회사가 있었어요. 1970년대에 이 알루미늄 재련소를 울산에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알루미늄 재련을 하는 게 아니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공해 물질을 내뿜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프랑스가 이게 알루미늄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뭐냐면 항공기도 발달했어요. 프랑스가 이제 아프리카 식민지 나라들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이 알루미늄 원료가 비교적 좀 많아요. 그 광산을 갖고 그걸 미리 캐서 이렇게 알루미늄 재련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울산서 할 때는 이 전기 요금이 비싼데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했고, 그러나 공해 물질도 많이 내뿜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울산 알루미늄이라는 회사는요, 이제 재련은 하지 않고 프랑스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알루미늄 재료는 덩어리 있잖아요. 인고트. 이걸 사가지고 와서 압연을 합니다. 압연해 가지고 이제 알루미늄 최종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보내고, 요즘은 이제 압연 공장이 울산에 있었는데 요즘은 뭐를 하느냐면은 알루미늄 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요, 알루미늄 제품이 뭐 파괴가 났다든지 이런 거는 다시 갖고 가서 그걸 가공을 하면 한 98, 9%는 다시 재활용이 돼요. 그래서 요즘 알루미늄 어떻게 하느냐. 울산 알루미늄인데 이제 지금 공장을 착공했어요. 캔이나 재활용하는 거. 근데 이거 울산 알루미늄 말고 경북 영주에 가면 노벨리스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울산 알루민보다는 뒤에 생겼는데 같은 계열사였어요. 그런데 영주에서는 주로 그게 뭐냐면은 알루미늄 그 캔이나 리사이클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울산수도 또 리사이클링 공장을 지금 공장 착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알아두십시오. 복사이트 37번 상취 위에서 산소 렌스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상취 산소 전로용 밀 스케일 소결광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해왔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밀 스케일이나 소결광은 슬로핑 방지제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건 주로 냉각효과, 냉각제, 출광 실수율 향상. 왜냐하면 여기 이제 산소 사용량 절약 가능한데 밀 스케일이나 소결광은 산소와 철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그럼 철 성분은 철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실수율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슬로핑은 출현 중기에 석회석 형석을 투입하여 탈탄 속도 용제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면 조정합니다. 그래서 방지 가능합니다. 단 출현 초기에는 산소 압력 증가로 탈탄 속도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스피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산소량 줄이고 산소 분사 압력을 낮추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소프트 블로우라고 합니다. 슬로핑 방지는 그러니까 슬래그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산소량을 줄여줘야 되고 그건 딴 말로 말하면 산소 분압을 감소시켜야 되고 이거는 소프트 블로우고 또는 그 구멍을 여러 개 하면 그 전체에 골고루 이제 산소가 들어가는 다공 노즐을 적용해야 되고 불쑥 거품이 생겨가지고 넘치니까 이걸 진정하기 위해서 진정제를 투입하고 그래서 거기에 석회석을 투입합니다. 사전에 규소가 활발한 작업을 그 탈규소 작업을 많이 해버려 가지고 규소 함량을 조절해 버리면 이 반응이 좀 적다. 노 용량에 맞게 이것도 중요합니다. 노 용량에 많이 당면을 너무 올려서 용선을 많이 넣어버리면 이게 또 넘칠 수 있겠죠. 노 용량에 맞게 적절하게 용선 장입하여 슬로핑을 방지한다. 이게 슬로핑 방지 대책 이런 거는 무조건 뭐냐면은 실기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소프트 블로우는 우리 출현이라고 하잖아요. 연출현입니다. 연하게 출현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산소를 적게 불어내면 탈인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출현 압력을 저하면 온도가 낮습니다. 렌스 높이를 높여서 산소가 용광에 출동하는 압력을 적게 하는 조업입니다. 이 소프트 블로우인데 이거는 탈인 반응 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드 블로우는 경출현인데 산소 분출 압력을 크게 하거나 강력 표면에 근접시켜 강한 출현하여 이건 탈탄 반응이 높이지만 탈탄에 비하여 탈인이 늦은 경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8페이지 한번 보세요. 39번 2차 LF. 이 LF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레이더에다가 아크만 넣어가지고 이제 레이더를 정면하는 건데 여기에는 뭡니까? 진공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LF 중에서는 진공 탈탄하기 위해서 아크도 설치하고 그걸 진공로에 넣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2차 LF 단순히 레이더를 손에서 정면 목적과 특성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탈수소 목적은 아닙니다. 탈황 목적, 탈산 목적입니다. 그러고요 온도를 또 올릴 수 있습니다. 레이더 내 용광의 온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탈수소 목적은 아닙니다. LF는 비금속 개재물 제거, 탈산, 탈황 목적으로 이용한다라는 알아두시고요. 탈수소는 아닙니다. 전기로 제강 조업에서 환원계의 특성으로 부적합한 내용은
조업하는 게는 강력 성분의 변동이 적습니다. 요거 이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강력 성분의 변동이 적고요. 전기로 조업하는 게 슬래그를 이제 만들기 쉽습니다. 여기 이제 환원기고요. 탈산이 천천히 진행돼 환원 시간이 늦어진다. 이건 아닙니다. 탈황이 주목적이거든요. 탈황이 빨리 진행돼 환원 시간이 빠르다. 요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탈황, 탈산, 용광 성분 조정 요게 전기로 환원기의 특성이다. 이런 것도 실기로 써라 이런 것도 나오겠죠. 자, 천인율은 평균 근로자 수분의 제자수 곱하기 1000을 곱한 겁니다. 백분율은 100을 곱한 거고요. 43번 전로조업 중 강력에 대한 산소 제트 에너지 감소를 위해 산소의 침입 압력 낮추거나 렌스 높이를 보통보다 높게 하는 칠림 방법을 우리는 소프트블로우라고 한다. 많이 했죠. 그죠? 전로 제강 조업 후 폐기가스량을 측정한 결과 CO2가 1.5kgf일 때 CO2의 무게는 약 몇 세제곱미터인가 단 표준 상태라고 하면은 CO2 분자량은 C가 10입니다. O가 16인데 2니까 32가 되겠죠. 그래서 CO2는 44입니다. 무조건 1몰 부피는 22.4입니다. 그래서 44 대 22.4는 1.5 대 X입니다. 그래서 X는 이렇게 하면은 0.76 세제곱미터가 된다. 자, 요걸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실기시험 치는 사람들이 아니요 CBT나 NCS 공이다. 이거는 풀이를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이 해보면은 바로 이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9강 수업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